오늘은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뉴스가 나와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소 34조 원 이상 자사주 매입 소각 예상. 요거 보면 진짜, 와, 진짜 굉장히 좋은 뉴스다. 삼성전자가 34조 원이나? 규모가 34조 원이래요. 웬만한 기업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죠. 요거를 자사주 소각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요런 기대감을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런 헤드라인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34조 원을 왜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는 걸까? 그리고 이 34조 원을 한 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걸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 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배경 자체는 2020년도 10월 25일 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면서 상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배우자 홍라희 여사,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 뭐 여러 명한테 이렇게 상속을 많이 했죠. 이 상속세만 하더라도 12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일가한테 12조 원이라는 규모도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이긴 해요. 왜냐면 법인 입장에서는 12조 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홍라희 여사나 이재용 회장이나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들한테 12조 원이라는 돈을 뭐 한 방에 이렇게 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뭐 대출을 땡겨받고 지분을 팔고 이런 식으로 이 재원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12조 원이라는 규모를 또 한 방에 내는 거는 아니에요. 2020년도 10월 25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2011년도 그때부터 6년 동안 연부연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2조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달 이미 2조 원 납부를 했고요. 2022년도 4월 이미 2조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도 납부했죠. 내년도 4월도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34조 원이나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이렇게 상속세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일가에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이나 삼성 SDS나 삼성물산이나 지분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2010년도,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삼성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배경 자체는 이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즉 오버행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물산은 이미 자사주가 거의 한 10%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걸 소각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장점이고 뭐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요것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의 주주환원 정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헤드라인이 뭐 물론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파헤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상속세 이슈로 가장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2020년도도 특별 배당금을 줬었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제 지분 구조를 보면 그렇게까지 지금 탄탄한 거는 아닌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게 실현화되는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 4년,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 금액을 따져보면 6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자사주 소각을 할 필요까지는 있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기는 해요.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자사주 소각, 뭐, 요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일본이 10에서 55% 정도고, 우리나라가 10에서 50%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5에서 45%, 그리고 그 밑에 뭐 미국, 영국, 스페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단은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다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참고로 영국이 상속세의 원조 국가입니다. 가장 먼저 영국이 이 상속세를 도입을 해서 요걸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상속세를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국 내에서도 상속세를 없애면 안 된다.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이 많죠. 오스트리아 2008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폐지했죠.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그리고 큰 나라들 중에서는 캐나다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뭐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상속세 관련돼서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넥슨이 이번에 이정주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넥슨의 2대 주주가 생겼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현금으로 상속세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지분으로 대신 냈죠. 갑자기 29.3%가 지분율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98.64%였는데 사라져서 69.34% 거의 70%로 떨어졌죠. 그렇다면 29.3%는 어디 갔냐? 요거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한테 갔습니다. 보시면 갑자기 없었던 지분이 85만 2,190주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넥슨의 2대 주주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다. 요런 사건 때문에 이제 또 최근에 또 상속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넥슨 관련돼서도 상속세가 이렇고 영국에서도 뭐 상속세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20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21년도부터 6회에 걸쳐서 세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회니까 연간 2조 원 정도로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4월마다 내고 있으니까 아마 2024년도 내년 4월 달에도 낼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진 않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에서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5.45%에서 4.95%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시면 요거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2021년도 그때 상반기 보고서인데 홍라희 여사, 뭐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태신라 사장, 이서연 이사장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4.18%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다들 이렇게 받았습니다. 홍라희 여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지분을 받았고요. 뭐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은 다 이렇게 상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4.18%잖아요. 2억 4,900만 주인데 요때 당시 2021년도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거의 한 8만 전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에다가 2억 4,900만 주를 곱해보면 거의 한 12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상속세율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 SDS, 삼성생명 이런 지분도 다 있었죠. 요거를 다 토탈 해보면 한 뭐 12조 원 이상 정도가 추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 주요 계약을 보면 홍라희 여사, 이재용 회장, 이서연 이사장, 이부진 사장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뭐 0.4%, 0.08%, 0.37% 이런 것들을 다들 상속세를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 담보로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권행사 요거는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매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유가증권 처분 신탁, 상속세 납부용으로 이렇게 처분을 한다는 거죠. 홍라희 여사가 하나은행을 통해서 0.32% 삼성전자 지분을 팔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고요.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분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삼성물산 관련돼서도 이부진 사장이 최근에 0.65% 지분을 팔겠다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2011년도 당시를 보면 이서연 이사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을 받기도 했는데 매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그때도 이부진 사장이랑 이서연 이사장이 이렇게 매각을 했고 삼성 SDS 지분을 매각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삼성 SDS 지분에 있어서 이서연 이사장이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원래 1.95%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게 이제는 아예 없죠. 그래서 지분을 계속해서 매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상속세가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삼성전자는 연간 배당 추이를 보면 갑자기 2010년도에 이렇게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시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원래 354원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요거보다 특별 배당금 성격으로 연말에 1578원을 더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그때 1900원 정도의 배당을 시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난 거예요. 요거의 거의 반 정도는 4분기에 한 방에 줬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아니면 월급, 연봉도 이렇게 많이 땡겨받고 지분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 총수 일가의 주요 지분 보유 현황을 보면 홍라의 여사가 요 정도 있고 이재용 회장이 요 정도 있고 이부진 사장이 요 정도 있습니다. 이서연 이사장도 요 정도 있죠. 그래서 보면 지분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요 지분율이 계속해서 요 막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보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서연 이사장 그리고 이부진 사장 그리고 뭐 홍라의 여사 뭐 이렇게 계속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안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분도 안 팔고 있고 주식담보대출도 안 받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 말고는 지금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분도 매각하고 있고 주식담보대출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안 그러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지배구조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금 그렇게까지 최대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보시면 20.7% 정도 가지고 있죠. 개인 주주로 따지면 홍라이 여사가 1.96%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랑 이부진 사장 뭐 전반적으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1%도 채 안 되죠. 보면 법인명이 삼성생명이랑 삼성물산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지금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야기가 많긴 한데 이야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어서도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죠. 현대글로비스를 토대로 해서 뭐 다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현대모비스가 가장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삼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지배구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자사주 소각을 뭐 34조 원 이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체가 나오는 게 계속해서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7%의 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랑 이부진 사장이랑 이서연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면 되지 않냐라 그러는데 아니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돈이 없어서 계속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지분을 팔고 있는데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법인 돈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주주들은 그런 거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요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지분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지분율이 떨어졌는데 이 지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일단 이재용 회장 뭐 개인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이 또 얘네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법인 명의로 지분을 매입을 하려 그러면 일단 지금 삼성물산도 굉장히 건설 쪽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삼성생명도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고 금융주 관련돼서 정부 규제 이슈도 있고 자본 여력도 어느 정도 맞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그걸 또 동의를 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삼성물산이랑 삼성생명이 또 자사주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러면 요거에 반대할 주주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금 최대 주주 일가가 3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분이 많아요. 사실 삼성물산 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지분율이 작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데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재용 회장은 간접적으로 지금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삼성물산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좋아지겠죠. 요 파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물산이 주주환원 정책 관련돼서 이렇게 아마 올해 초쯤에 이렇게 내세웠는데 현금 배당도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 수준의 환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소 주당 배당금 2,000원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었고 자사주 소각은 향후 5년간 분할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거의 한 10% 정도 있거든요. 요거를 5년간 완전히 소각을 한다고 해요. 요거는 확실히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진작에 소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롭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는 요거를 소각한다 그러니까 요게 과연 진짜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튼 일단 최소 주당 배당금으로 2,000원 정도는 유지하겠다 했는데
삼성물산의 연간 배당 추이를 보면 한 2,000원 정도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원 정도는 주겠는데 이제 관계사한테 받는 배당금 그거의 60에서 70%, 나는 한 20%, 30%요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들은 다 너희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이 하한선을 높여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부 다 분할 소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2%예요. 근데 새롭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물산은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자 결정이 나타났죠. 감자 결정, 감자한다. 굉장히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자, 말 그대로 자본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 자체가 감자라는 거잖아요. 보시면 보통 주식이 이렇게 줄어들죠. 129만 5천, 500, 411주까지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 130만 주는 예전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서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 그거를 매입을 한 그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뭐 그랬다. 근데 앞으로 이제 12.62% 요거도 5년간 계속해서 분할 소각을 하겠죠. 요거는 뭐 개인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속세 이슈 그리고 자사주 소각 요런 걸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성물산 최근 주가를 보면, 최근이 아니고 월봉이에요. 최근에 좀 주가가 잘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건설 시황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GS건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상속세 이슈를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홍라이 여사라든지 아니면 이서연 이사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이 지분 매각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요게 뭐 그냥 호재로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요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센티멘탈적으로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계속해서 뜨면 분위기가 좋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 업황 자체가 지금 고금리가 어느 정도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금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관련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그렇게까지 뭐 탄탄한 거는 아니거든요.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의 지분율을 높여도 되긴 한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주주 환원율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기대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생명도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 최근에 보험주들 관련돼서 흐름도 괜찮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조금 애매한 게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도 삼성물산이거든요.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여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는데, 근데 삼성그룹에서 실질적인 지주사는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물산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이슈 관련돼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이런 이슈는 물론 좋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는 게 좋은 점은 아니고, 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있을 거고, 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34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몇 년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할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삼성전자가 하필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